네, 지금 뜨는 투자 알고리즘 찾아 나서는 시간이죠.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나름 방어적이죠, 우리 증시가. 네, 특히 코스닥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강세 흐름으로 인해서 플러스권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극한의 시장에서 살아남기고요.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그게 좀 변동이 더 폭이 커지면서 정말 대응하기가 어렵고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하트, K조선. 오늘 저희 좀 하트 달아봤거든요. 너무 조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취임 후의 첫 통화에서 이제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고, 알래스카 LNG, 한덕수 대행의 통화, 거기다가 이제 조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이번에 또 직접 조선 다른 나라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달면서 이 서사가 계속 이렇게 좀 쌓여져 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서 기회였나 싶은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전고점까지 도달한 종목들 많죠. 저 조선 여전히 시장의 방어 대응주입니까? 네, 앞 시간에 잘 얘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 조선주들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07년, 06년 이때 중국을 필두로 한 전반적인 이제 무역시장의 개편과 함께 조선주들이 급등할 때 이때 밸류에이션만큼 혹은 그 이상 밸류에이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자리라고 좀 표현을 하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실적이 얼마나 더해질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 밸류에이션도 모두 다 가정이기 때문에 참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저희 회사의 강경태 애널리스트가 사실은 이제 한 2, 3주 전에 조선주 의견을 좀 낮추면서 제가 이제 한번 방송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10년여간 미국에서 나왔었던 방산 그리고 군함의 계획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그 군함을 우리나라가 가져온다라고 했던 밸류에이션을 더한다라고 해도 사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낮추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군함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진행하고자 하는 상선 쪽에 대한 부활까지 그리고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조선업종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주기 위한 우리나라의 협력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단순하게 군함의 제조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밸류에이션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시장은 이 후자의 움직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세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주들 현재 부담감은 유효하지만은 관세로 촉발된 현재 시장의 하락 속에서 관세 리스크가 적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유자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있는 기업들은 신규 투자자들은 조정시 매수 관점을 보는 게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주분들 지금은 끌고 가셔도 좋은 구간이지만 신규 접근하기엔 조금 밸류 부담이 여전히 있다. 그럼 오늘 현대임스가 상한가 갔잖아요. 조선 기자재도 세거든요. HJ 중공업도 세고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조정을 받고서 오늘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 받고 나서 시세가 오늘 나오는 종목들 접근은 어때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탑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임스 같은 기업들 주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세게 올라오고 있지만은 사실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시 뭐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SK증권 쪽에서 HD현대중공업 하반기 실적 기대 있다.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방산 쪽은 어떤가 볼까요? 일단 미국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없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유럽과 중동 쪽의 수출이 이 기대감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목표 주가 94만 원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거의 신고가 직전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방산도 역시나 조선처럼 밸류 부담 논란이 있지만 시세가 너무 강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선 방산도 역시 이제 관세에 자유롭다라는 이벤트가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이제 지금 미국의 상호 관세와 함께 미국에 수출을 하는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나라 방산 기업 내에서 미국의 수출을 제대로 하는
기업은 사실 풍산 정도 말고는 딱히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협력과 전략적인 무기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들어갈 만한 기업들은 있지만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잘 나가고 있는 하나그룹주라든지 이러한 방산주들이 위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유럽 쪽에 자국에 대한 국방과 이에 따른 예산의 증가,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수요의 증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동유럽 쪽에 이미 상당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갑작스러운 관세 리스크 때문에 올해 펀더멘탈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뭉개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방산 업종이 아니라요. 시장 전반적으로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됐던 섹터들이 있고요. 그 섹터들 대비해서 방산 섹터들의 실적 성장률은 작년 대비해서는 못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사실 연초 방산주들이 약간은 쉬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관세 부과와 함께 오히려 관세 리스크에 벗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역시 조선주들과 마찬가지로 방산주들 신규 진입 자체는 역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방산도 역시나 신규 진입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또 시장을 받쳐주는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가 아닙니까? 기술 수출 풍년, 알테오젠에 이어서 초대규모 빅딜에 성공한 ABL 바이오를 필두로 또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관세 무풍지대로 어쨌든 의약품도 분류가 됩니다. 관세 매긴다고 하긴 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수급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잖아요. 지금 관세 대응처로서 수급이 단순히 몰리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제약바이오가 또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오늘 잘 나가는 기업들을 쭉 보면은요. 네. 관세 리스크에도 계속 잘 나갔던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어마어마한 기술 수출이 있었고요. 특발성 폐섬유증을 타겟으로 하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기업들 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관세 리스크는 우리나라 바이오텍과는 큰 상관은 없다. 왜냐면은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이것이 기술 수출돼서 해당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서 약을 만들게 된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텍, 즉 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에는 하나도 위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들은 약을 개발해서 라이센싱 아웃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관세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 플랫폼 기업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대규모 기술 수출을 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을 기술 수출을 한 것이죠. 결국은 이제 BBB 투과율을 높인,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약이 지금 몸에 잘 전달돼야지 사실은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네. 뇌 같은 경우는 약이 투과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CNS 질환이라고 하는 중추신경계라든지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치매 혹은 뇌전이 암 같은 경우는 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플랫폼 관련 기업들 그리고 기술 수출을 진행한 기업들 쪽으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서고 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릴리와의 또 기술 협약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빅파마다라는 부분까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 쪽 긍정적인 시선을 담아 주셨고요. 오늘 또 펩트론 말씀 주신 것처럼 비만 치료제가 강하거든요. 비만 치료제가 되게 시장에서도 잘 버티고 또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폭발적인 슈팅이 또 나오기도 해요. 비만 치료제 특별히 뭐 이슈는 없던데 네. 왜 이렇게 핫한 거예요? 사실 저도 막 찾아봤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없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펩트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좋았었지만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제 릴리라든지 그리고 릴리 말고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는 한참 동안 쉬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국내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성장은
사실 주변만 봐도 저는 좀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올 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힘을 낸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들고, 지금 얘기하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다 플랫폼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만 치료제랑 에로로 묶이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자체로 묶여서 좀 잘 가는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거군요. 네. 자, FDA에서 이 동물 실험 단계를 폐지하고 이거를 AI 모델을 적용해서 대체해서 약을 개발하라라고 이 승인 직전까지 왔습니다. 통과했나요? 승인된 건가요? 저도 이제 뭐 내용을 봤는데 네. 이렇게 대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다 동물 쪽에서 AI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긴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또 미용기기, 의료 AI, 의료기기 다 강해요. 상승하는 종목도 너무나 많고 이쪽에 대한 시선은 이제부터 시작인 걸까요? 사실 AI를 활용해서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와 AI의 먼저의 결합이라고 좀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결국은 이제 이러한 FDA 결정과 함께 결국은 이제 인체와 비슷한 장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약을 투여해서 효과를 미리 살펴보자라는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은 유효하지만은 과연 이러한 이 동물 전임상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는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의료 AI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시장의 순환매 속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었던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 의료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휴식을 가졌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물질 도출이나 이러한 AI 쪽에 접목된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역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접목된 바이오텍은 여전히 관심껏 넣어두는 게 좋다 하셨고요. 또 FDA의 호재와 반대로 악재도 좀 우려도 좀 있습니다. 승인 관문이 좁아질 것이다. 통과하기도 어려워질 거고, 지금 FDA 쪽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기술 수출을 원하는 K제약바이오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악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FDA의 문은 좁아지지만은 항상 그 문을 두드렸었고, 어차피 우리나라 바이오텍에는 문이 엄청 좁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FDA에 실제적으로 승인받아서 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유한양행 정도 말고 기억나는 기업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어려웠었던 거 더 어려워진다라고 해서 얼마나 펀더멘탈에 위해가 될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텍의 상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빅파마 업체들에게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빅파마들이 알아서 임상 다 해서 FDA 승인을 받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쪽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텍들은 기술 수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당 기업들에게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뉴스 소식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에겐 좁았다. 네. 그런데 그걸 또 뚫어낸 게 우리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AI 소프트웨어는 테마주일까? 원래는 이제 좀 AI 기술 쪽으로 우리가 모멘텀을 가졌던 섹터인데 지금은 좀 정책에 엮여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지금 좀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주도 섹터를 저가 매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정치나 이런 정치인의 발언을 통해서 핫하게 움직이는 대마주 쪽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제 출연자분께서는 둘 다 하라고 하셨거든요. 예. 네, 차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네, 저는 뭐 항상 정치나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선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투자를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전략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제 과거의 경험칙을 살펴보게 되면 정치인 테마주들이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 정책 테마주들이 올라오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최근 한 15년간의 정책 테마는
거의 동일했어요. 결국 일자리 테마 아니면은 저출산 테마로 집중이 되어 있었고 약간 식상한 테마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기업들을 따라잡는 것은 저는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AI와 결합된 단기 정책 테마는 저는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인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치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계제가 아닌 것이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투자 전략과 내일의 투자 전략은 좀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매를 잘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정도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선이 다가올수록 조금 더 멀리 해야 되는 테마주다. 자, 마지막으로 2,400선 아래에서는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마지막 키워드고요. 이제 코스피가 바닥을 확인했다, 찍었다라는 그 여론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차장님. 그럼 2,400 아래로 오면 또 리스크에 한 번 증시가 흔들리면 무조건 매수입니까? 저는 어제 저점이 사실은 국내 시장의 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세 부과가 나왔을 때 그 리스크 시점의 발현 시점의 저점까지는 깨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얘기인즉슨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치 그리고 1차 관세 부과 시점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시장 매수 대응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0 아래 떨어지면 가장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이 있습니까? 기대 수익까지는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편안한 선택지는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수익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정상화 됐을 때는 바이오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힌트 얻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